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종목 풀어서 쉽게 이야기해드리는 강혁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퓨처엠 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기회를 또 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에 따른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정리를 했고,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이 조금 방대하게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 정말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은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왜 필요한 시점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 미국 IRA 법안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되는 세부 사항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흐름을 어떻게 들고 가고 있는지, 그 중심에, 우리나라의 중심에 서게 될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매매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내용 먼저 보면서 그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최근에 나온 내용 보시면은 퓨처엠 사장 에너지 소재 톱티어 정조준 한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저는 이 내용에 정말 전격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이 에너지 소재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포스코 쪽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기 아르헨티나 쪽 염수호라든지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일부에 불과한 뿐이고, 하나의 뭔가 이제 트리거 역할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사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원자재 사업에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에 따른 또 수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래야지 지금 이런 종목들은 추세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을 한 번 더 크게 받고 장기 평선까지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지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계약을 따내면서 조단위 계약을 많이 따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가릴 거 없이 전부 중심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세계 최대의 코발트 생산 기업입니다. 코발트 생산 기업. 자, 요거 제가 강조드린 이유는 마지막에 또 나오는데, 자, 일단은 세계 최대의 코발트 생산 기업 화유 코발트 합작사를 설립하고, 요거를 이제 밸류 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코발트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에는 중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길래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인가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전기차 시장 규모를 잠시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은 전기차 시장 2030년에는 3,500조입니다. 3,500조. 굉장히 크죠.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작년만 해도 706조입니다. 706조. 706조도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이게 전체 차량 시장에서 10%에서 20%밖에 안 되는 비중이거든요. 전기차가. 근데 706조라고요. 근데 이 규모를 30%, 40%, 50%까지 끌어올렸을 때는 3,500조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큰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현대 기아차입니다. 굉장히 많은 라인을 구축하고 있죠. 전기차 라인업을 17종 이상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현대 기아차에서도 지금 판매하는 수량이 연간 판매량이 400만 대라고 하면은 그 중에 46% 정도는 전기차가 팔리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2030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결국에는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어디서 들어와요? 중국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면 타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엠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포스코 엠텍이 그렇다면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는 21년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21년도에 포스코 퓨처엠이 뭘 했냐? 바로 유증을 했어요. 유증 뭐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장 이래 최대 규모인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합니다. 연례 없는 유상증자 규모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 돈이, 그 금액들, 그 재원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그 금액이 지금 투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설비 투자에 7천억 원 투입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증 1조 3천억 원의 재원의 반이 설비 투자에 들어간다고요. 어떤 설비? 바로 원자재, 양극재, 음극재에 들어가는 원자재에 대한 부분에 전부 들어간다고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하는 업체들 쪽으로 해서 전부 생산 공급하는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사업으로 발을 넓혔고, 이런 부분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사업 부분으로 부상이 되고 있다. 나오고 있죠. 광량 공장, 이런 부분들 계속 지어 나간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벌써 연초부터 조단위 계약이 많이 나오고 있댔어요. 자, 이 말이 뭘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뭔가 공급 계약이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증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증설이 나왔다는 거는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 계약이 나오면 증설이 나올 거고, 증설이 나오면 공급이 나오고, 따라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수주 잔고 늘어나면서 감당할 설비 증설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2021년도부터 예상을 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CEO분들, 보통 분들 아니시잖아요. 아마 이런 분들 이미 예상을 하고 조단위의 유상증자를 통했고, 그에 따른 공급 계약을 따왔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증설까지 진행한다. 아까 전에 코발트, 세계 최대 1위 기업 합작사 지금 만든다고 했잖아요. 통해서 코발트 관련된 부분. 코발트는 리튬 이온 전지건 아니면은 전고체 전지건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코발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쪽에서는 이 2차 전지에 대한 핵심 광물이 뭔지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조금 가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포스코 엠텍은 분명히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왜냐?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21년도 바로 여기죠. 유상증자했던 21년도부터 현재 구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1조 6천억 원을 들고 오랜 시간 횡보 구간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수량을 매집했을 거예요. 자, 10억, 100억 들어가는데도, 종목 하나에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1조 6천억 원. 물론 그 금액들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만한 재원을 통해서 주가를 통한 수익도 남겨 먹을 거란 거죠. 대기업이 괜히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남겨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남겨 먹고,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증설을 가져가겠죠. 굉장히 오랜 시간 거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근데 31만원,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30만원대면은 무난한 수준입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에코프로 보세요. 20만원, 40만원, 50만원까지도 올라가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로.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을 비싼 가격대인지 아니면은 싼 가격대인지에 대한 계산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다는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결국에는 전기차 보조금, 결국에는 소비 1등 국가인 미국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이겨내야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차량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싼 가격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앞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건데,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이 히토류라든지 여기 말씀드렸던 들어가는 리튬, 코발트, 흑연 주요 광물 80%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2차 전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들어가요. 자, 여기서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을 강조드리냐면,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굉장히 많은 사업의 영향을, 그리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군 중 하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판매량을 높여가려면은 결국에는 광물을 중국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중국 거를 줄여야 돼요. 그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요? 중국 비중을 50%부터 시작입니다. 40%부터 시작입니다. 올해 40%, 내년에 50% 시작입니다. 이제. 근데 주요 광물 중국에 의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요? 95%라고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40% 시작이에요. 그럼 못해도 반 이상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절반은 줄이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반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인플레 관련된 여기 세금 공제 수혜 조건 나와 있죠. 자, 핵심 광물 비율 요건에서 나와 있는데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40%입니다. 24년도 50%, 25년도 60%, 70%, 80%.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은 중국 걸 아예 안 써야 되는 경우까지도 뭐 한 3, 4년 이후에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많은 금액들을 포스코 퓨처엠이 다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들어오는 2차 전지 매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올해 초에만 들어온 게 52조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굉장히 큰 규모죠. 그럼 이 규모만큼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얼마나 많은 증설을 해야 될까요? 포스코 퓨처엠 지금 작년 매출액 3조 원 정도 넘습니다. 근데 이만큼의 매출액을 따라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공장 증설이 필요하겠죠. 적극적인 공장 증설이.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들어왔던 물량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지금 공장 증설 쪽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조건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양의 코발트라든지 히토류 광물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자원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도 없지만 일본은 그에 따른 기술 개발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 금지 때 일본에서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런 소재 부품들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았었잖아요. 근데 일본의 5배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밀려서 미국의 보조금을 못 받을 확률이 5배나 높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부터 곽광받을 수밖에 없다.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 제 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누가 가져간다고요? 원자재에 대한 부담은 원자재 가격이 아무리 오르고 하더라도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갑니다. 완성이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를 들고 오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에 들고 있던 그 물량만큼 또 싼 가격으로 비싸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에 대한 부담감도 훨씬 덜하다는 거죠. 이런 원자재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은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왜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포스코 퓨처엠 분명히 이제 가져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길게 그리고 장황하게 좀 설명은 드렸지만 정리된 내용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내용들 정리를 해서 파일로 보기 쉽게 보내드릴 테니까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분명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주 잔고라든지 아니면은 공급 계약건에 대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대충 계산이 됩니다. 그쵸? 공급 계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 엔솔 쪽으로 52조 원이나 들어왔고 조 단위의 계약들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증을 그렇게 크게 가져갔던 유증 양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금 증설의 절반을 투자했어요. 절반 이상을. 그만큼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의 공급이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에 따른 계산치 가져와서 매매할 수 있는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바로바로 위로 종목명 보내주시면은 제가 종목 자료랑 함께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 테니까 지금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있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포스코 퓨처엠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상승 속에서도 더 크게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결국에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5% 10% 수익 보면서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을까,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종목 들고도 더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 이제는 그렇게 투자를 그만하셔야죠. 아시겠죠? 앞으로는 저와 함께 더 큰 수익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포스코 퓨처엠 종목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종목과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두셨다가 좋은 정보 자료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5월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준비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증권가 출신이다 보니까 요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뭔가 아직 나오지 않은 재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시 내용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박이 날 만한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로봇과 AI가 관련된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도 주목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만약에 잡게 된다면은 분명히 큰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빌 게이츠도 지금 이 손재주 좋은 로봇 10대 파괴적 혁신 기술에 대해서 손재주 좋은 로봇에 대해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빌 게이츠도 이 정도로 좀 손에 꼽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자, 그리고 보시면은 미국, 일본, 중국에서도 로봇 사업 성장 비결은 정부 투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정책 지원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추세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보시면은 이번에 한미 교류가 있었는데 한미 로봇 기업 간의 교류 협력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 투자가
적극적으로 한국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이렇게 미국 기업과 연계되면서 또 큰 상승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로봇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삼성의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이 있었죠. 보시면은 상당 기간 좀 오랫동안 밑에서 이렇게 횡보를 거쳐왔다가 그리고 지분 투자 공시가 나오자마자 급등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무려 바닥권에서 제일 꼭대기까지 거의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횡보 이후에 잡았다 하더라도 5배에서 6배 정도의 수익을 그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그만큼 삼성의 지분 투자라는 게 굉장히 든든한 뒷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을 횡보를 했었거든요. 바닥권 횡보를 이런 식으로 장기간 가져왔었잖아요. 그러다가 공시가 나오고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말이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횡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횡보 기간 중에는 분명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공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니까 쭉 들고 가서 결국에는 5배, 6배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소개드린 종목의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파도를 그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아직 시장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공개되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드리면은 로봇 초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미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봇 테마 종목들, 테마주들은 대부분 어떤 종목들이죠? 그렇죠. 지금 당장에 매출이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이제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들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출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매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요. 게다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은 이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자동차 부품을 통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그리고 초정밀 감속기, 로봇 초정밀 감속기에 대한 부분 국내에서 점유율 1위고 기술력 또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는 말은 빌 게이츠도 주목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있는 대기업, 이 대기업에서도 지금 로봇에 대한 투자를 사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 밀려서 내용이 아직 나오진 못했어요. 그 말이 뭐냐? 아직까지 공시가 되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공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횡보 이후에 공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쭉쭉쭉쭉쭉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을 잡고 올해만 기다리신다 하시더라도 하다못해 한두 달만 기다리신다 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수익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겪어보지 못한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이렇게 4259-1633 번호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실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더 큰 부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나는 수익이 급하다 아니면 난 손실 회복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꼭 이 종목 잡으셔가지고 올해 안에는 좀 큰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